자, 수열 AN이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때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 있는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너희들은 분자를 만들어 와야 돼. 맞지? 자, AN과 AN 플러스 1의 합이 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때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에서 N 대신에 A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넣어보자. 그러면 두 번째,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가 될 거고 우변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다음 하나 더. 원래 주어져 있는 AN 플러스 1은 뭐예요? N제곱이에요. 자, 두 식을 어떻게 할까? 빼버릴까? 그러면 어떻게 돼? 분자랑 똑같은 녀석 나오지. AN 플러스 1이 사라지면서 좌변은 뭐가 돼? AN 플러스 2 빼기 AN이 되고 우변은 N제곱 날라가고 2N 플러스 1만 남게 되지. 그게 분자로 들어가면 끝나지.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이 녀석의 극한값이니까 최고차이 계수비 답은 5번. 문제 정했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구? 57번으로 가보자. 자, 두 수열 AN과 BN의 일반항이 각각 어쩌고 저쩌고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AN도 마찬가지, BN도 마찬가지 뭔가 좀 많이 지저분해. 자, 여기 있는 녀석을 어떻게 식을 정리할지 특히 AN에 잘 집중해서 봅시다. 왜? 너무 애가 반짝여요. 여기서 보면. 너무 반짝이요? 네. 여기만 딱. 왜죠? 왜냐고? 이게 조금 직반사가 심한 것 같아. 젖어 있으니까. 젖어 있다 보니까 직반사가 좀 심해서. 눈부실 정도는 아니지 않나? 글씨가 막 뿌옇게 보일 정도는 아니지. 네, 여기랑 완전 달라요. 됐어. 네. 좋아요. 잘 보면 됐어. 자, 아무튼 AN 한번 보자. 저 녀석들 전부 다 뭐 할까? 통분을 해버리면 끝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세 번째 괄호는 4분의 3 곱하기 점점점 쭉 가다가 얘는 뭐가 돼? 마지막은 n 플러스 1분의 n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 다 날아가면서 뭐가 돼? n 플러스 1분의 1 그게 AN입니다. BN은 사실 그거 쓰면 되지. 공식 어떤 거? 시그마 K 3승짜리 공식 기억나요? 용우씨? 네. 뭐예요? 2 곱하기 아니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지. 맞아요. 그거 얘기한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상태로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리미트 구해주면 끝나잖아. 뭐가 되는데? AN의 4승. 첫 번째 주어져 있는 녀석의 4승. 그럼 뭐야? n 플러스 1의 4승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분의 1. 거기다가 BN을 곱할 거래. 뭘 곱한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 녀석을 곱한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4승분의 4승. 최고차의 개수비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그럼 분모의 최고차는 얘 때문에 4. 분자는 1. 답은 4분의 1. 문제 알겠어? 네. 그 다음 몇 번? 59번으로 가볼까? 59번. 자, 리미트 로그 빼기 로그. 자, 두 로그를 빼래요. 근데 밑이 어때요? 같아요. 밑이 같아요. 그러면 진수끼리에 나눗셈으로 들어가면 끝난다. 그치? 영우야? 네. 맞니? 59번 질문한 사람들 뭔지 알겠어요? 네. 로그 안에 분수의 형태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끝났지.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 로그 4 안에 루트 2분의 1이 극한값이 될 거니까 얘는 로그 4의 다시 2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가 아니지. 왜 루트 2분의 1이? 감산하지 마. 안 맞았어요. 그럼 계산을 했었어? 근데 왜 이거 못 맞췄어? 아, 루트 2분의 1인 거군요. 이런 극한값이 결국에는 뭐야?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뭐?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 거기에서의 최고차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뭘로 봐야 돼? 루트 2분의 루트 1로 가야지. 맞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가볼까? 60번. 바로 다음 문제 가보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로그를 이용해서 주어져 있어요. 그때 10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까지의 합 그리고 분의 N 뭐 여기에 있는 걸 계산을 해보래.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뭐부터 계산을 해오자. 저 식에서부터 그냥 출발을 하지 말고 그냥 뭘 먼저 계산을 해보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AN까지 합을 한번 가보자. 그럼 뭐가 되는데 얘는 로그에 얼마? 1 넣어주면 얼마야? 1분의 2 더하기 2 넣어주면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하는 거야. 어디까지? 로그에 얼마까지? n분의 n 플러스 1까지. 맞아요? 맞지? 그러면 얘는 또 뭐야? 밑이 10, 밑이 없는 거니까 밑이 10인 거다, 그치? 상용 로그. 자, 밑이 없는 녀석, 그런 로그의 진수끼리 싹 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분의 2, 2, 3, 3, 4, 4 다 없어지면서 결국 남는 건 누구? n 플러스 1, 그렇지. 그게 바로 a1부터 an까지 합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녀석을 뭘로? 10의 지수로 사용을 해버리자. 그럼 뭐가 돼? 그냥 n 플러스 1이 되죠. 맞나요? 맞지? 10의 지수로 사용을 했잖아. 맞지? 자, 그럼 n 플러스 1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은 뭔데?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분의 어쩌고저쩌고의 n 플러스 1분의 n. 답은 얼마? 1번으로 나오고. 뭐 뭔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몇 번? 63번 가볼까? 자, 63번. n이 무한히 갈 때 an 제곱 분의 루트 어쩌고저쩌고예요. 자, 근데 그 녀석이 b가 뭐래?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한다, 그치? 자, 극한값이 0이 아닌 어떤 녀석으로 존재한대. 만약에 분모가 어때? an 제곱이 살아있다라고 해봐. 그럼 분모는 최고차항이 몇 차항? 2차항. A는 0. 그렇지. 분자가 루트 안에 있는 n 제곱. 그 1차가 최고차항이잖아. 그러면 이 a는 없어져야지. an 제곱. 맞지? 그래서 a는 얼마? 일단 0으로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녀석은 뭐가 돼요? 2분의 10분의 5. 그렇지. 10분의 5니까 얼마? 2분의 1. 그게 바로 극한값 b가 됐다. 그렇지? 네. 그렇게 a와 b 찾아주면은 일단 답은 이제 다 나왔겠네. 그럼 어떻게 돼? a는 사라질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결국엔 얼마? 루트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4. 그게 바로 최고차의 개수 b. 극한값이 되겠다. 그렇지? 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 맞나요? 그러면 답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4 루트 여기. 오케이? 뭔지 알겠어?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 b. 분자의 최고차 개수 마이너스 4. 얘는 똑같은 차수 루트 b. 루트 b니까 루트 2분의 1이지. 네. 맞지?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 몇 번? 64번 가보자. 다음 문제. n이 무한히 갈 때 3분의 2가 극한값이에요. 자, 방금 한 것처럼 a와 b가 0이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 맞지?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서 만약에 0이 되어가지고 이거 뭐래? 0이 아니라 가지고 0이 되어가지고 1차항이 최고차항이 되었다면 극한값은 3분의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어야지. 맞지? 맞아요? 네. 이거 맞냐? 그럼 일단 최고차항은 사라지면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분모나 분자가 하나만 사라진다고 하면 절대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올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 b분의 a. 그게 바로 3분의 2가 되겠네. 맞아? b분의 a. 그게 3분의 2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은 a분의 b니까 답은 얼마야? 2분의 3. 오케이? 그 다음 64번 됐나요, 다들? 오! 맞지? 네. 그 다음 몇 번? 69번. 자,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1번항 AN 분명히 주어져 있다, 그치? 그 상황에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해보래. 맞나? 그럼 첫 번째, 저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 다시 한번 좀 보자. 어떻게 돼요? A2 더하기 A4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A의 2n까지. 맞니? 짝수들 더하라고 한다, 그치? 그럼 어떤 거 찾아주면 돼? 첫 번째 거 하기 위해서는 A의 2n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봐. 어떻게 돼? 8n-3이다, 그치? 맞지? 그 8n-3들의 합이 들어가면 되잖아. 첫 번째 루트에. 맞아요. 자, 어떻게 되죠?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돼? 1부터 n까지. 그렇지. n개다, 그렇지? 짝수 번째 것들만 있으니까 n개야. 끝을 2n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2n을 맞춰놨으니.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시그마에 8k-3을 더하는 거네.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 8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빼기 3n. 맞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게 첫 번째 루트 안에 들어갈 녀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a의 2n-1을 한번 구해보자. 얘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2n-1 3이니까 얼마죠? 8n-7이 되겠네요. 그 녀석을 가지고 역시 이번에도 어떻게 더해본다 그랬지. 몇 번째 것들? 홀수 번째 것들 싹 다 더할 거야. 뭐야? 여기도 잘못 썼어. 2k야 이거. 2k. k가 1부터 어디까지? 역시 n번째 것까지. 맞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시그마에 8k-7을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지? 8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7n 약분되면 4. 그럼 얘는 뭐예요? 4n 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마지막에 대입해봐. 그러면은 리미트 루트에 뭐야? 4n 플러스 n 빼기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3n.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유리화하면 된다 그렇지? 유리화하는 과정을 생각할게. 이거 알겠어? 오케이 다들 알겠어요? 그 다음에 69번 말고 다음 문제 몇 번? 73번 넘어가도 될까? 지섭씨? 이해됐어? 넘어가도 될까? 자 73번 가보자.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한다. 그때 뭔가를 구해보래요. 자 우리가 구할 녀석이 뭐야?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이겠지. 구하고자 하는 저 녀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 근을 직접 찾아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왜 이래? 통분을 해버리면 알파 n 곱하기 베타 n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나오지. 그럼 뭘로 들어가면 돼요? 분과 계수의 관계로 들어가면 훨씬 더 간단하잖아. 맞지?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야? 두 근의 곱이니까 몇 번째 항? 어떤 항? 상수항을 보면 끝난다 그렇지? 맞지? 그게 바로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두 근의 곱. 네. 맞음? 그럼 뭐가 되네요? 뭐가 돼요? 3n 마이너스 루트 9n 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두 근의 합이니까 그렇지. 1차항의 개수 9 반대. 그러면 네 1. 그거에 뭐가 붙어있는 거? 리미트가 전부 다 붙어있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분모 유리화 하면 역시 끝난다 그렇지? 맞니? 그럼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6 3이겠네. 마이너스 3 맞니? 답은 1번 여기 나오겠다 그렇지? 오케이? 유리화하는 과정 역시 생각해도 될까? 네. 자, 그 다음 뭐야? 74번 다음 문제로 가보자. 74번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마이너스 an 플러스 b가 4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테스트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유리화하면 되는데 문자로 나와 있다 보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고민을 하는지 이 문제가 조금씩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뭐 하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니까 유리화 해버리면 돼요. 맞아요. 자, 어떻게 합시다. 리미트 루트 이거는 한번 써줄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마이너스 an 플러스 b의 형태이니까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뭐 하자? 얘 플러스 an 플러스 b로 가면 네. 되잖아. 그 녀석을 곱했다 칩시다. 맞나요? 곱해보자. 네. 그러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플러스 an 플러스 b를 곱했어. 그럼 분모에도 똑같은 녀석 얘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씩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뭐가 되죠? 요거 제곱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에서 빼자. 누구를? an 플러스 b의 제곱을. 맞니? 네.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n제곱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플러스 an 플러스 b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자 네. 그럼 여기에 분모는 몇 차야? 1차식이다 그렇지? 네. 그럼 분자도 1차식이 되어야 극한값이 4로 존재하네요. 맞나요? 그러면 a는 어떤가? 분명히 확실한 거 a 제곱이 얼마? 1이 되면 돼. 그럼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제일 처음에 내가 이거 찾고 시작하라고 했지. 만약에 a가 음수가 됐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음수 1 같은 거 들어갔다 치자. 그럼 얘는 뭐야 사실? 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에다가
플러스 n 마이너스 b의 형태잖아. 맞지? 그럼 이건 사실 유리화 하는 형태가 아니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뭘 찾고 시작해야 돼? 아, a는 양수구나. 이거를 찾고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뭔지 알겠어? 앞으로 시작할 때는 요거 유리화를 해야만 하겠네. 그래서 a는 양수여야 하겠네 라는 걸 찾고 시작해달라는 얘기야.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a는 얼마? 1. a를 찾았으니 b도 분명히 찾아줄 수 있을 거야. 극한 값만 가지고. 맞아? 극한 값이 4라는 사실을 가지고 b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일단 이 문제 설명 끝낼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너희들 이렇게 바뀌었다 쳐봐. 풀 수 있겠어? 유리화 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네. 식의 생김새에서는 분명히 그런 느낌이 안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저기에서 루트 플러스 루트인데 어떻게 극한값이 4로 존재하지? 라고 착각하면 안 돼. a를 그래서 뭐 n의 개수를 뭘로? 미지수로 잡아놨잖아. 그럼 여기서는 a가 어떤 부호가 나오면 끝나는데 음수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걸 찾고 시작을 하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 이 문제는 a가 음수인 문제고 풀이 방법은 똑같아. 그럼 부호만 a 값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싹 바뀌면 그냥 답은 똑같아요. 뭔지 알겠어? 알겠지? 요 문제 요걸로도 나온다. 자주 나오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쟤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몇 번? 76번. 오, 요거네. 요거 있네. 바로 나오네. K가 어떤 수? K는 음수.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지. 알겠어? 자, 여기에서 수열 A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데 리미트 AN을 구하래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수렴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는 저 말이 안 주어져 있더라도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극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수렴하니까 구하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여기에서 루트 플러스 n의 형태인데 루트 플러스 루트의 형태인데 어떻게 극한 값이 존재하죠?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K는 그래서 상수라는 얘기만 해놨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뭘 찾고 시작하자? 아, K는 음수구나. 그래서 생김새는 플러스이지만 실제 이 식의 의미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니까 뭘 해야 되구나? 유리화를 해야 되구나. 그렇게 식을 봐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다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유리화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AN부터 정리하고 시작할까? 그리고 유리화하자.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kn의 형태다.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의 리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하세요? 유리화 진행을 합시다. 루트 마이너스 kn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준다.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 계산을 하면 되잖아. 그럼 분자는 뭐가 되는데?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제곱의 n 제곱. 맞지? 네. 그 다음에 나누기. 밑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n이 들어갔어. 여기서도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니까 유리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 얘는 뭐야? 그럼 안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 네 번 계속이지. 그럼 뭐야? k는 음수니까 얘는 사실 플러스의 형태야. 맞니?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서의 리미트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 분모가 몇 차야? 분명히 1차다. 그렇지? 그러니까 분자도 1차가 되어야 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 사라져야 되지. 그러니까 K제곱이 뭐야? 2라는 걸 찾아왔다. 그치? 맞나요? 그러면은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처음에 K 음수라고 찾아봤잖아요. 뭐야? 맞니? 네. 그럼 여기서 K가 마이너스 루트니까 이제 답 계산할 수 있겠지? 얘는 사라질 거고. 그럼 극한값은 뭐가 되는데? 루트 2, 얘가 K가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러면 플러스 루트 2 분의 얼마? 마이너스 3. 그게 극한값이 되겠지. 뭐 하는지 알겠어요? 지수 알겠어?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 76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고 잘 기억해놔요. 네. 학교 시험 문제에서 페이크 문제들이 요런 걸로 자주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76번 학교 문제에서 분명히 고난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얘처럼 서술형 문제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알겠어? 부호에 낚이지 마세요. 문자는 내가 부호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그 친구 왜 안 나와요? 누구요? 아, 여기 잠깐 앉았던 애? 네. 게으르.
이름이 재밌나? 뭐예요? 어? 이름이 뭐예요? 예린? 예린? 어. 김예린이요? 원래는 같이 수업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다시 안 듣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나? 그러니까 이 강의 보고 있으려나? 그러니까 걔가 방학 때 혼자 공부한다고 학원 나갔었잖아. 네. 내가 어? 너 어떻게 알아? 그때 아 있었어요. 있었구나. 그리고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몸도 안 좋고 해서 나갔는데 그때 이제 혼자 공부하겠다고 동영상 강의를 많이 신청을 했나봐. 근데 방학 동안에 별로 안 본 거지. 인강이요? 인강.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딴에는 이제 그 인강도 엄청 신청을 해놓고 보지도 않는데 학원에 보낸다고 애가 공부를 하려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친구들이랑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나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은 좀 뭐 화가 난 것 같대.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 인강 다 볼 때까지 너가 공부하겠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인강을 인강으로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인강의 최대 단점인 것 같아. 누가 옆에서 공부를 하라고 시키지 않는 거. 본인이 할 의지만 정말 강하면 사실 인강도 좋지. 물론 인강 강사들이 전부 다 엄청 잘하는 강사들은 아니지만 근데 본인 의지가 약하면 아 근데 인강은 너무 많아요. 인강 종류가? 아니요? 강의가? 아 제가 신청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요. 진짜 좀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하시는 쌤 걸 듣나 보구만. 그런 EBS가 것 짜인 같아요. EBS가 짜인 거야. 도란배우 강의 퀄리티도 높아. EBS가 생각보다 진짜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 잘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EBS로 가는 선생님들도 많아. 물론 거기서 이제 돈 더 벌어보겠다고 나오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EBS에서 최태성 쌤이 그렇잖아요. 큰별 쌤. 아저 그 쌤은 항상 나도 EBS 최- 최태성 나이 많아요? 꽤 많아. 그래도 40대 중반은 되지 않을까? 중후반. 순간 우리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수학생이 쌤 좀 잘 벌 거예요. 그치. TV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쌤이 원래 학교 교사였는데 워낙 잘 가르치다 보니까 EBS에 이제 들어갔어 먼저. 그래서 EBS에서 강의하고 있었잖아. 설민석 쌤은 이투스에 있었고 어떻게 생기셨어요? 뚱뚱하게 생겼어. 통통하게 안경 썼어요? 푸근해. 푸근하게 생겼어. 옆집 쌀집 아저씨 같아. 이렇진 않죠. 눈 좀 작지 않냐? 안경 쓰고 설민석처럼 되게 날카로운 인상은 아닌데 눈만 보면은 그래도 좀 삐죽해. 왠지 저희 수학생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신석중 쌤도 옛날에 그 EBS 했다고 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쌤 진짜 좋았는데 수학 진짜 짱이었어요. 수학? 너무 잘 가르치죠. 진짜 제 인생 쌤이에요. 난 중국 수학은 못 가르치겠어. 난 중국. 글씨도 진짜 대박 정체예요 진짜. 궁서체 진짜 완전 잘 쓰세요. 깜짝 놀랐어. 완전 멋있어. 항상 딱 수업할 때 딱 여기 딱 이렇게 쌤이 이렇게 옆구리 살막 배경 좀 뚱뚱하거든요. 빨리 하고 수업해요. 나도 여기다 벌금 써볼까? 안해요? 이영하 쌤이 항상 벌금 써놓고 여기 주은 뭐 영우 이렇게 보셨어요? 봤지. 저거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알고 있어. 들었어요? 다 들었지. 아, 부활시킬까 이 강의 이제. 근데 저 이제 죽이면서 살려고요. 어? 죽이면서 살려고요. 자 79번. 요거 아까 테스트에서 풀이 했던 거랑 똑같다 그치? 맞지? 어떻게 하면 돼? 네. n 플러스 1 곱하기 an을 cn으로. CN. 이 n 뭐냐? n 삼성 플러스 bn. 1 곱하기 bn을 dn으로 치환해서 푸는 게 가장 기본 풀이. 알았어? 자,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아까 했던 거. 요거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 그래서 이거를 객관식이나 객관식이나 그냥 단답형 문제식의 풀이와 서술형 풀이와 둘 다 알아놔야 돼. 알았어요? 오케이? 쉬운 풀이 먼저 해보죠, 이번에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an이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4라고 풀고 bn은 뭐예요? n 3승 플러스 1분의 6이라고 그냥 풀어버리면 돼, 사실. 알겠어? 그러면은 누구? 리미트 an분의 저 4n-1의 제곱 저 녀석이 어떻게 돼? 분모에는 n 플러스 1분의 4분의 위에는 4n-1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누구? bn n 3승 플러스 1분의 6 그러면 얘는 리미트 뭐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n 3승 플러스 1 맞지? 분의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4n-1의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 아 맞아요. 이렇게 곱하는 거다 그렇지? 네. 그러면 답은 뭐겠어? 그러면 4분의 6 곱하기 4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24가 답일 거야. 최고 차이 계산이. 맞니? 맞아요. 요 4는 여기 그대로 내려갔고 6은 그대로 내려갔고 여기에 최고 차이 계수 4제곱 있잖아. 그 녀석 곱해주는 거지. 뭔지 알겠어? 네. 그래서 답은 24인데 제대로 된 풀이 기억나?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내가 n 플러스 1 곱하기 an을 cn으로 치환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뭐? 그러면 an은 앞으로 n 플러스 1분의 cn으로 치환하면 되겠고 그리고 cn의 극한값은 얼마로? 4로 쓰면 되겠구나. 두 번째 n 3승 플러스 1 곱하기 bn을 뭐로? dn으로 치환을 하면서 그러면 혹시 나오는 이제 bn들은 뭘로? n 3승 플러스 1분의 dn으로 바꿔버리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극한을 계산할 때 dn의 극한은 그럼 얼마로? 6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식 다시 구하고자 하는 식 다시 한번 봐봐. 구하고자 하는 식에서 이제 분모에 뭐가 있어? an이 있지. 그럼 그 an을 뭘로 바꿔버려? n 플러스 1분의 cn으로 바꿔버리고 분자에 있는 녀석을 뭘로? 4n-1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bn이니까 bn 대신에 누구? n 3승 플러스 1분의 dn으로 넣어놓는 거지. 맞나요? 네. 그럼 사실 이 리미트를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돼? cn과 dn은 얼마로? 각각 4와 6으로 바꿔버리면 방금 내가 풀었던 풀이랑 완전히 똑같은 풀이가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서술형용 풀이, 요게 객관식용 풀이 둘 다 기억을 해놔요. 알았어요? 네. 오케이?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하면 되나? 안전하게. 완전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 맞지? 네. 자, 그 다음 몇 번? 끝났냐? 80번. 하나 남았네. 자, 80번 한번 해봅시다. 수열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수열 BN에 대해서 AN-BN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있을 거야. 뭐?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하는 녀석이 있으면 무조건 발산분의 수렴으로 식을 써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AN분의 AN-BN이 얼마야? 0이야 라는 거를 써달라고. 얘는 분명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어디로? 마이너스 2로 수렴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뭐? 주어져 있는 저 식이 내가 방금 쓴 식이 1-AN분의 BN인데 그게 얼마? 극한값이 0이니까 따라서 리미트 누구? AN분의 BN의 극한값은 얼마? 1이 되는군.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꿔버리면 돼? 분모 분자를 뭘로? AN으로 나눠버리면 끝나잖아. 맞아요? AN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리미트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리미트 AN으로 나눴어 분모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1-2 곱하기 AN분의 BN 분의 쟤는 뭐가 돼요? 2 플러스 AN분의 BN. 그럼 여기서 AN분의 BN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1 그럼 얼마? 1 빼기 2분의 2 더하기 1 즉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잘 기억해놔. 발산하는 녀석 하나 수렴하는 녀석 하나가 주어지면 반드시 발산분의 수렴으로 써놔요. 지수가 알겠어? 오케이? 잘 기억해놔. 요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주 나와. 알았지? 딱 한마디 바뀌었을 뿐이잖아. 만약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말고 너희들한테 리미트 AN이 양의 무한대입니다 라고 했다면 또 잘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말로 한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알았나요? 잘 기억해놔. 이거 뭐라고? 발산 하나, 수렴 하나 주어지면 뭘로 쓰라고? 발산분의 수렴. 그렇지. 발산분의 수렴의 식으로 보신 다음에 그놈의 극한값을 0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다들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숙제 풀이는 끝. 지금 몇 시야? 8시 35분. 수업 조금만 진행하자. 네. 자, 누구 앞으로 다시 돌아가요. 수열의 극한 지난번에 반쯤 잘랐었어. 자, 어디 볼 거냐면 개념 설명에 지금 10페이지 한번 보면은 거기 1-4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리고 1-5번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해봅시다. 샌드위치 정리. 자, 지금 너희들 뭐 배우고 있어? 수열의 극한 배우고 있지? 네. 이 수열의 극한이 많이 어렵냐? 아니요? 뒤에 비하면
쉬운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수열의 극한이 너희들로 치면 미적 2로 빠져버렸다. 왜지? 정화식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이상해졌어.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사실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게 정상인데, 그치? 근데 수열의 극한을 따로 배우래. 함수의 극한 다 하고 미적 1을 다 끝낸 다음에 미적 2에 가서 다시 수열의 극한을 다시 배우래. 뭘까? 수열이 어렵나? 과목이 근데 미적 2예요 이름이? 이름이 미적. 근데 너네가 배우는 미적 1은 수투로 바뀌었어. 어허. 거기에는 근데 수열의 극한이 없어. 수열의 극한은 그 미적분으로 가 있어. 그 미적분에 너희가 배우는 미적 2의 미적이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 이상했어. 어렵나? 그렇게 어렵나? 이게? 저 디퓨저 조금 무섭게 생겼어. 피가 약간 눈알 같다. 저게 올라와서 그런 거죠? 이거. 그 스펀지예요 근데? 오징어니? 아니? 나무. 오징어. 오땅 맛있지. 옷땅이에요? 오징어 땅콩. 술안주. 그렇지, 술안주로 짱이지. 맥주 안주. 짭조름하니. 네가 어떻게 아냐? 많이 마셔봤구나. 저희 민자들이 술 마시면 뭘 먹겠습니까? 과자나 먹어야지 안주 끄지요 그냥? 응이래. 뭐. 영우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영우 어머니한테 링크 보내드려야겠다. 오늘.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해야지. 본인 소신껏 대답 못해? 아니 난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아 차마 거짓말을 말 못한 거지. 근데 너무 이게 못해. 있다. 쌤 근데 그걸 왜 걷다 비벼요? 뭐? 일단 왜 한번 찍고 올려요? 아 이게 찍찍이 제대로 붙으라고. 잘 붙어. 그것도 누가 닦아요? 내가 딱 지금 이거 빨아먹으면 깨끗한 거야. 깨끗한 거야. 그래서 한번 쓱 닦아놓는 거지. 자 아무튼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 떠나서 극한의 대소 관계에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사실 딱 하나. 누구? AN보다 BN이 분명히 큰 수열인데 누구? 극한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크거나 같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 맞지? 오케이? 그거 잘 알아두라고. 요거 하나 말고는 딱히 설명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왜 때문이었죠? 왜 때문이었냐고? 얘를 한번 들어봐요. n분의 1과 n분의 2 같은 거. 그러면 크지 n분의 2가. 항상 만나지 않고 항상 크단 말이야. 근데 극한값은 둘 다 얼마야? 빵빵이잖아.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분명히 한 놈은 커, 한 놈은 큰데 둘 다 어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오케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 그다음 또 하나. 누구?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지. 그게 누구야?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요? 네. 자, 샌드위치 정리. 야, 이거 한국에서만 샌드위치 정리를 부르는 거다. 외국 나가서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샌드위치 슬로우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뭐라고 샌드위치- 해요? 뭐? 몰라 나도. 샌드위치 슬로우. 나도 잘 몰라. 로우가 아니라 정리는 뭐라 그러지? 지금 말고 정리. 몰라 아무튼. 샌드위치 정리 이거는 한국에서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 누가 근데 이 명칭을 지었는지 정말 궁금해. 대단한 것 같아. 자, 아무튼 AN보다 BN이라는 놈이 분명히 큰 수열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녀석? C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서 어떠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둘 다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극한값이 같아져. 얼마로? 예를 들어서 알파로.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CN도 어떻게 돼요? 짜부돼가지고 그런 샌드위치 눌려가지고 결국 뭐? 알파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N이 저 위에 있으면서 뭐 0으로 수렴한다. 어떤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 치자. 오케이? 어떤 알파를 향해서 다가가요. 그리고 B에는 저 밑에서부터 출발했다 치자. 근데 결국 알파로 수렴해. 그럼 그 사이에 돌아다녀야 되는 C에는 무조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디가? 갈 데가 없어서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 두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는데 그게 같은 값을 향해 가버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은 당연히 거기에 딸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서는 너희들이 왜 언제 이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고 했었지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극한값을 찾으면 되잖아. 근데 어떤 경우 일반항을 구할 수 없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 부등호,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 사용하려고 했어?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을 해주는 거라고 했었죠. 네. 누가 봐도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는 형태로 나오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 근데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게 이 부등호가 2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녀석에서도 너희들은 샌드위치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만 하는 거라고 했었죠. 맞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좀 이따 예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줄게. 알았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자. 어떤 거? 요거. 누가 봐도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고 나와 있잖아. 왜? A는 2n. 어? 2n. AN이 2N이라고? 네. 왜? 2N 플러스 1이면 어떡할 건데? 어, 2N 플러스 2면 어떡할 거고? 2N 플러스 100이면 99면 어떡할 거야? 좀 2n. 일로 와 어금니까 깨는 거야. 내가 AN 1번은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지. 그치? 자, 분명히 AN-100보다 크고 AN 플러스 100보다 작은 녀석은 엄청 많아.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형태야.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뭐 하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 n분의 an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an이라는 놈은 어떤 두 수열 사이에 있네. 그러면 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뭐? 그렇지. 리미트 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럼 극한값 얘는 얼마를 향해 가요? 2호. 그럼 얘는 얼마를 향해 가요? 2호. 그럼 얘는 짜부돼가지고 2로 가야만 하는 거지. 그럼 답은 뭐야? 2야. 그치? 알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누가 봐도 샌드위치 정리를 쓰세요라는 형태의 문제. 맞음? 네. 맞음. 자, 근데 어떤 녀석? 없네. 자, 문제를 만들어 가자. 자, 나머지 지금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자, 내가 지금 너희들 특강 때, 겨울 특강 때 했던 녀석들, 그 내용들 싹 다 정리해서 지금 한 번 더 알려줄게. 요거 정리만 하고 잠깐 쉬자. 네. 알았지? 자, 뭐가 있었냐면 R? 아, 이건 내가 맞다. 등비수열을 배워야 돼서 내가 설명을 늦게 했구나. 이것도 등비수열 뒤에 있겠네. 등비수열 먼저 하자. 그럼 쉬었다가. 알았지? 잠깐 쉬었다 지금. 그때는 뭐였죠? 뭐라고? 네. 엄청 아무튼 그래서 이제 누구 진행해보자? 등비수열의 극한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을 한번 진행해봅시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지난번에 2의 n승이라던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던가 이런 녀석들 한번 비교해보면서 언제 발산한지 언제 수렴한지 한번 계산을 해봤다. 그치? 맞아요? 맞니? 기억이 나? 2의 n승 같은 거 어때? 발산하지? 네.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 진동하지? 발산. 그렇지. 진동하다 보니까 발산이다. 그치? 네.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거 얘도 진동하니까 발산한다. 그치? 요런 녀석들이 분명히 어때? 발산하는 녀석들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녀석들 예를 들어서 리미트 1의 n승 어때? 항상 1 나온다. 그치? 네. 수렴하잖아. 그리고 리미트 2분의 1의 n승이라던가 아니면은 리미트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같은 거는 전부 다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 그치? 그걸 잘 알아둬야 되죠. 맞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요런 녀석들이 어느 경우? 수렴하는 경우로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을 어떻게 해보자?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렇지. 자, 근데 사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1은 크거나 작거나 그렇구나. 크거나 작거나 1의 짝배기. 그래. 그래. 그런 것들 얘기를 한 거겠지. 등비수열은 누구? A, R의 n-1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어떻게 돼요? 공비, 첫 번째. 공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배워서 알 거야. 등비 급수로 들어가면 조금 바뀐다.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좀 색깔 구분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경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녀석들은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돼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요 녀석은 공비가 1이면 얼마로? 첫째 항 A로 수렴합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자고 했었지. 네. 그치? 이제 기억나지? 네. 그치? 이제는 너희들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제는 까먹으면 안 된다. 그치? 기억 잘 해둬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누구? 두 번째. 첫째 항이 0이 되어버리는 어이없는 경우도 분명히 수렴하기는 하잖아. 맞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요런 게 요 첫째 항이 0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리미트 자 다음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또는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나오면서 x-1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의 몇 승? n-1승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뭐 아 얘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만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야. 그치? 여기서 어떤 거? 첫째 항이 0인 녀석도 반드시 따져달라는 얘기야. 알았어? 오케이 그거 까먹지 말라고. 거기에서 쓰이는 거야 보통 첫째 항이 0입니다는. 지섭이 맞아요? 어이 맞니? 자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수렴해요. 그때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0으로 수렴하고 공비가 만약에 1이 되면 첫째 항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리고 또는 두 번째 어떤 경우 공비가 어떤 범위에 있든 상관없이 첫째 항이 0이 되어버려도 무조건 0 얼마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근데 이 첫째 항이 0입니다는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 거라고. 좀 이따 역시 문제로 만날 거야.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어떤 녀석이 등장을 해요? 리미트 어떤 거? 2의 n승 더하기 3의 n-1승 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 플러스 1승 요런 녀석 극한값을 찾아봅시다. 답은 얼마예요? 9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어떻게 한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하듯이 밑이 큰 녀석의 개수비로 들어가라고 했죠. 기억나요? 자 근데 얘도 서술형 문제로 푼다고 치자. 그러면은 어떻게 분모 문제를 나누는 거야? 자 예전에 이제 그냥 수열의 극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봐봐.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2n-1 분의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이런 녀석이 있다. 답은 2지. 그치? n이 무한히 갈 때 극한값은 그 녀석 원래 서술형 문제를 위한 풀이는 뭐라 그랬어? 최고차의 개수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곱하기 n제곱분의 1 누구로 나눈 거야 분모 문제를? 최고차 항으로 나눈 거잖아. 맞지? 그거 하는 것처럼 얘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밑이 큰 녀석으로 분모 문제를 나누는 거야. 그걸 기억해둬야 돼요. 알았죠? 네. 어떻게? 곱하기 누구? 3의 n승분의 1 이게 기본 풀이입니다. 알겠어? 아까 내가 했던 최고차항의 개수비 또는 밑이 가장 큰 녀석의 개수비로 푸는 게 틀린 풀이는 아닌데 서술형 풀이를 위해서는 이 풀이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방학 때는 이제 내가 그냥 테스트 보는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항상 풀었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은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를 전부 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리미트가 바뀌어버리는데요? 어떻게 바뀌어버리는데요? 리미트? 어? 어떻게? 3분의 3분의 2의 2의 n승 플러스 3분의 1의 1 맞지? 3의 n승 나누기 3의 n승이니까 3분의 1은 갑자기 왜 생겼어? 3의 마이너스 1승 그거 뽑아낸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 플러스 곱하기 1은 생략할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 그러면 여기에서 밑이 작았던 녀석들은 결국 더 큰 놈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0으로 수렴한 녀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지. 그래서 처음에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개수비를 가자고 했던 거고 결국 뭐 그 개수들만 남아있잖아. 3의 n승으로 맞췄을 때의 개수들. 그래서 답은 얼마? 9가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기본적인 형태의 등비수열 문제. 알겠음?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심화 문제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까지 일단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또 뒤로 넘어가 보자. 몇 번? 8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게요. 알았지? 네. 자 89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합답형 문제는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요. 오케이? 자 89번 문제 한번 풀어봐. 답은 얼마가 나올까? 16 마이너스 16 맞지? 어떻게 나왔어? 저거 4이니까 음흠 4n분의 4n 플러스 2니까 16. 그렇지. 자 자꾸 최고차항이라네. 밑이 큰 녀석의 개수의 비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뭘로? 2의 n승 같은 거는 볼 필요 없어. 왜? 4의 n승이 있는데 2의 n승이 어디서 드림이나 그치? 여기에서 분명히 누구? 밑이 큰 녀석은 4의 n승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비로 들어갈 거야. 그럼 개수비로 들어갈 때 분모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분자는 뭐예요? 4의 n승으로 바꿨을 때의 개수니까 4의 제곱. 맞지? 네. 얘가 어떻게 바뀐 거? 4의 제곱과 4의 n승으로 곱해졌을 때 그때 이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16.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네. 오케이?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요거는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요. 몇 번? 91번. 내가 여기 강의를 찍고 있는. 아까 내가 찍은 거. 풀었어? 91번? 풀었어? 91번? 풀었어? 이거는? 아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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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장난이야? 아 힌트를 주세요. 어? 할 수 있는 건가요? 뭐예요? 답? 몰라 나도 안 내봤어.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위치 큰 녀석의 개수비로 가면 된다 했다 그치? 둘 중에 누가 커? B. 양수 쪽에서 B가 크잖아. P. 맞지? 그럼 B의 n승의 개수비로 들어갑시다. 그럼 얘는 개수가 뭐가 돼요? 분모는 마이너스 B분의 1이요. 분자는요? 요거 마이너스 3이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 답이 아니라 극한값은 얼마겠어요?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그쵸? 그 3B가 뭐요? C요. 그치? 그럼 C 대신에 누구로 바꿔버리면 돼? 3B로 바꾸면 되니까 답은 뭐야? 3B 마이너스 B분의 3B 플러스 B. 그래서 얼마? 2분의 4. 답은 얼마? 2가 나오죠. 네. 알았지? 오케이? 문제 알겠어요? 네. 자, 그 뭐에 가장 큰 거라고 했죠? B가 더 크다. B가 큰 거. A보다. B가 A보다 크다고요? 이제 괄호에 써있잖아. 그래서 B n 마이너스 있잖아요. 1분의 마이너스 3. 아. 개수 그런 줄 알았네. 아. 어머 때릴까? 쌤짝 최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좀 바꿔볼게. 이게 뭐 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바꾼 거야.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이 문제 다시 풀어볼래? 그러면 B가 더 큰 거니까 B가 더 큰 거. 쌤 B가 더 큰 거니까 다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르니까 풀어보겠지? 잠시만. Think. Think. 어그로 끌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뒤에 애들 정신없어. 문제를 안 보고 널 쳐다보잖아 애들이. 얘가 미쳤나 하고. 그럼 B가 아니니까 A겠죠? 자, 여기서는 A가 커, B가 커? A요. A가 큰 거야.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모에서 무조건 큰 녀석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가 크기는 하지. 근데 절대값은 누가 커? 마이너스 3이 크지. 그럼 얘를 만약에 처음에 그냥 큰 걸로 큰 위치 큰 녀석으로 나누자라고 해서 분모 문제를 뭘로 나눠봐?
마이너스 2의 n승으로 나눠볼래? 그러면 얘는 일단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돼? 2분의 3의 n승으로 돼버린단 말이야. 앞에 뭐 계속 뭔가 적당히 곱해져 있다 쳐도.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으로 가버리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구로 나눠봐? 밑이 오히려 더 작은 거 또는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나눠봐. 그럼 얘는 뭐가 돼? 3분의 2의 n승이고 뒤에 거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의 1승 분의 얘는 그냥 1이 돼버리고 플러스 얘는 뭐가 돼? 3분의 2의 n승 거기다가 마이너스 2가 얼때 역수로 곱해져 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데? 이 녀석의 b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큰 녀석의 개수 b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맞냐? 그럼 여기에서는 음수 쪽이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더 큰 녀석은 누구야? a야 b야? a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얘는 a의 개수의 b로 들어가서 1분의 10 그게 c가 되어야 하는 거야. 1분의 10a. 뭔지 알겠어? 네. 그렇게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 뒤에는 어차피 못 푸니까 그 뒤는 생략하고. 알겠어? 요거 잘 봐야 돼. 무조건 큰 게 아니라 절대값이 큰 걸로 기억을 해둡시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한 거고. 자, 누구로 넘어가 보자. 요런 거, 뭐 93번 같은 거. 등비 수열로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 무슨 식 부등식 등장한 거 보여요. 93번 그러면 뭘로 풀어야 돼? 샌드위치.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가운데 남기는 거다,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분모 분자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의 n 마이너스 1승. 그렇지. 요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이 녀석을 나눠버리면 가운데는 사라지고 얘는 뭐가 돼?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의 n 마이너스 1승. 이거에 대한 이제 4가 제일 커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 가운데는 이제 누구만 남았어? 16. A만 남았으니까 얘의 리미트 찾아주면은 뭐가 돼? 분명히 16 될 거야. 그럼 얘도 계산 안 해봐도 항상 16이 나올 거야. 그럼 답은 16. 16. 이런 식으로 이제 답 찾아주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너네들이 뭘 좀 알아두면 하냐면 여기도 없네. 그 문제는 내가 좀 이따가 정리해줄게. 지금 여기서 등비수열 극한 두 번째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96번 봐봐. 96번 봐봐요. 등비수열 AN이 나와 있어요. 그쵸? 네. 96번. 등비수열 AN이 나와 있어요. AN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 2r 플러스 1 아니 2n 플러스 1 네. 2n 플러스 2. 3 곱하기 2의 n-1승 아니냐? 등비수열인데. 등비요. 일로와. 네. 등비잖아, 그치? 주은아, 영우야. 네. 등비수열이에요. 맞아요. 잘했어. 그래도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일반항 잘 찾았어. 근데 한글부터 공부 먼저 하지, 알았지? 등비수열이에요 지금. 맞아. 3 곱하기 2의 n-1승이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는 an 그대로 써주면 되고 sn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 번 더 쓰면 된다. 그치? 네. 그렇게 해서 분자 쓰면 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96번이 아니라 몇 번? 97번 가봐. 영우야 잠깐 멈추고 숙제를 풀어봐. 알았지? 이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야. 97번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항이 n이네요. 음, 공비가 2고요. 음. 그러니까 an은 잠깐만 뭐였지? n 곱하기 2의 n-1승이 an 일반 안 그랬어요. 잘했어. 자, SN이 주어져 있어, 그렇지? 근데 뭘 구하래? 리미트 AN분의 SN을 구하라지.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뭘로 바꿔버리면 된다?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 구하라는 문제래요. 그러면 뭐 해주면 돼? SN-1 구해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n-1 맞나요? 네. 그러면 요 두 개 빼버리면 SN에서 SN-1을 뺀 게 여기 좌변에 있는 거다, 그렇지? 즉 좌변에 있는 게 누구로 바뀌는 거야? AN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우변은 두 개 빼주면 돼. 뭐 하면 돼? n 곱하기 2의 n-1승 빼기 n-1의 2의 n-2승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지난번에 2의 n-2승 같은 걸로 묶어주라고 했지. 맞지? 묶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지? 2n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자,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이거 너희들이 이해해야 돼요. 알았어요? 영우 씨? 네. 이해됐어요? 일반항이 사실 뭐야? 등비수열은 아니야. 등비수열 극한을 나중에 결국 이용하는 형태로 문제는 나오기는 하겠지만 등비수열이 아니야. SN 봐봐. N 이상으로 곱해져 있단 말이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N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나와? 절대 안 나와. 이건 등비수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부터 SN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A를 구하자. 그 문제로 너희들은 이해를 해줘야지. 맞아? 이거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가 돼요? 2의 n-2승 곱하기 n 플러스 1 하고 a는 나왔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리미트 구하러 가봅시다. 어떻게 돼요? 리미트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2승 분의 s는 뭐야? n 곱하기 2의 n-1승. 그러면 요거 두 개 약분을 해주면 뭐가 남아? 위에 2가 남는다 그렇지? 그럼 답은 뭐야? 1, 2 아 2n. 계속 2n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2n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 게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거 이해돼요? 요거 잘 모르겠는 사람 지금 질문해. 요거 빨리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지섭이 알겠어?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영호나 소니, 준이도 알겠어? 둘 중에 차수가 낮은 녀석으로 묶어주는 게 제일 편하다 그렇지? 높은 녀석으로 묶어주면 오히려 분수가 나와서 오히려 더 귀찮아져. 알았어? 그래서 차수가 낮은 녀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알았어? 지금 헷갈렸던 거 해결됐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영우씨? 알겠어요? 네. 자 97번 이런 거 이제 실수 없이 잘 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녀석들 말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99번 풀어봐요. 와, 난 진짜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한 학생 때문에 내가 쉬는 날이 바뀌어 보기는 난 처음인 것 같아. 그치 영호야? 네. 너도 그저 처음이지 않니? 네. 너 하나 때문에 선생님이 쉬는 날이 바뀌는 건 처음 보지? 네. 하하. 그렇죠. 알겠어.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그치 영호야? 원장님께 어필을 하세요. 왜? 그러면 선생님 이쁜 남자 사귀자. 우리 품마다 어차피 쉬는 날 하루인 건 똑같아. 8개. 쉬는 날 없앤 것도 아니고. 수학과 팀장 누구예요? 쪼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팀장인데? 부장은 있는데 뭐 부장이야? 부장 있었는데 몰라 우리는 없어. 지금 없고. 옛날 부장이 김태까지는. 몰라. 근데 수학은 그냥 사실 보면 종준 쌤이랑 나랑 셋이서 그냥 막 얘기하지 팀장이라서 뭔가 막 하고 막 이거는 수학과는 많이 없어. 영어과는 좀 있지. 영진쌤. 지구 쌤이 팀장으로 하면서 뭐 막 뭔가 주도하고 혼자 뭐 더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수학과는 사실 거의 뭐 각각 거의 뭐라 해야 되지? 개인 플레이인데 개인 플레이 각각 그냥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조율이 필요한 것만 이제 팀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팀장은 그러면 괜히 돈도 많이 받나? 돈도 진짜요? 옛날에 스테이트는 부장이어가지고 돈 되게 많이 받아요. 몰라 그때는 영진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학과는 그런 거 없는데? 개수. 엄청 잘 보인다. 그 이제 지난 학기에는 나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수박쌤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전원쌤도 온 지 그나마 조금 더 되고 하다 보니까 전원쌤이 팀장을 하면서 뭐 혼자 더 한 게 있는데 요번에는 크게 막 엄청 많이 일하지는 않아. 이제 나도 좀 경력 쌓이고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상담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날고 팀장 잘 날고 돈 더 많이 받는다 지금 내가 뺏어요. 자 99번 다 잘 풀었어? 네. 얘는 뭐예요? 4분의 x-1이 -1보다 크고 뭐보다 네. 작아지면 돼? 1보다 작아지면 돼.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여기에 아요. 등호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된다 그치? 네. 이거 가지고 이제 x의 범위 찾아주면 돼. 자 여기서 수렴 조건에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많이 틀리는 문제가 뭐냐면 102번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1 또는 하면 되는 거. 그렇지.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 그렇지. 그럼 결국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공 B에 해당하는 누구? x제곱 마이너스 2x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누구? 뭘? 첫째 항? 일. 그렇지. 첫째 항이 0 되는 경우도 따져줘야 된다고.
물론 그 마이너스 1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처음에 식을 써놓고 나서 마지막에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럼 맞나요? 만약 포함되면은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거죠. 알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김영우 씨? 자, 뒤로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걸로 넘어갈 거예요. 누구? 103번 문제. 너희들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서 많이 틀리는 두 번째 유형. 몇 번? 103번. 한번 풀어볼래요? 풀었어? 어우, 그래요. 어우, 그래요. 답은 몇 번? 일단 디귿. 3번. 안에 n이 수. 아. 카메라 녹화 안 되겠지? 안 되고 있어. 이게 스터 될것 같아. 이거 조금 딱 하고 있으면 카메라도 되고. 기강 태우기. 풀었어요? 답은 몇 번? 디귿. 4번. 니은 디귿. 물론 나도 암산해서 틀렸을 수도 있어. 2의 n승이면 발생하지 않아요? 분모가. 뭐? 분 뭐에 2의 n승이 n 곱해지잖아요. 그걸 한. 그죠? 그럼 오히려 분모가 2의 n승으로 하면 영대로. 무한대로 0으로 그렇지. 수렴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죠? 0 무슨 소리야? 난 디귿은 알겠어요. 우리도 소리 줄까? 내가 오늘 머리가 아파서 소리를 못 질렀어. 이거 왜 여기다 떴어? 쌤 아직도 진통제 많이 드세요? 응. 요즘 부쩍 좀 자주 먹기 전에. 쌤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 아니 하루 와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플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지나다 보면은 나을 때 있잖아.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괜찮아지겠지 해서 학원 와서 아픈 분들로 학원에서 먹어. 여기 있어. 자,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주냐면 처음에 누구? 등비 수열 R의 n승에 수렴합니다라는 조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렇지? 네. 얘의 수렴 조건을 따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주어져 있는 녀석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 공비 R R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그 녀석을 가지고 그러면 기억에서 누구? 마이너스 R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쟤를 가지고 바꿔오는 거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1보다 작아지니까 얘 하나 때문에 기억을 틀리게 되는 거지. 네. 맞니? 네. 그럼 두 번째 니은은 어떻게 돼요? 니은은 어떻게 돼요? 쟤를 가지고 일단 어떤 범위를 만들어 봐봐. 마이너스 R의 범위 만들어 놨다, 그치? 기억에서. 네. 그럼 걔를 어떻게 하세요? 1을 더해 볼까요? 1 마이너스 R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1을 더해 주게 되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지죠. 맞나요? 거기에서 뭘로 나눠줘요? 그렇지. 2로 나눠주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분명히 수렴하기 위한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 그치? 네. 맞아?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니은은 수렴합니다. 그렇게 푸는 거. 그렇게 풀어주는 거지. 알겠어? 기억, 니은, 디귿의 수렴 조건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주어져 있는 R의 범위를 가지고 기억의 범위, 니은의 범위, 디귿의 범위를 각각 찾아서 그 녀석이 과연 수렴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는 거야. 네. 그럼 마지막 누구? 디귿. 디귿은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디귿이라는 저 수열을 R의 제곱에 n승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면 그렇지. R의 제곱의 범위를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아질 거고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지. 그러면 얘는 분명히 뭐? 수렴하기 위한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지? 맞니? 네. 따라서 디귿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네.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거 절대 너희들이 틀리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잘 기억해둬야 돼. 여기는 문제 풀이. 네. 자, 그 다음 누구? 자,
18번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유형 18번으로 들어갈 건데 이거는 먼저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진행할 거예요. 알았죠? 혹시 개념 설명 앞에다 정리할 사람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전에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번 시간은 너희들이 이미 미적 1을 한번 다 개념 설명을 완벽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 신입생 들어오지 않은 채로 쭉 진행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필기해 여기 있는 거 필기해 이런 식으로 수업은 할 생각이 없어요. 뭔가 너희들이 까먹었다. 내가 개념 설명했는데 아 맞다 저런 게 있었지. 내가 왜 까먹었지? 다시 외워야 되겠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본인 알아서 필기를 해두세요. 알았죠? 네. 지금 우리는 개념 설명하러 와 있는 거 아니잖아. 맞지? 맞지? 특강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누구에 대한 얘기?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인데 문자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 하나 하는 거야.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지는데 내가 그때 방학 때 예를 들은 거 보여줄까? x의 n승 플러스 1 분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x 플러스 1 같은 녀석. 요 녀석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억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구간 나눠서 풀기. 기억나요? 네. 선생님, 1. 뭔 소리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개로 쪼개는 거 기억나요? 혹시 이 문제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저런 문제처럼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으로 나오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지. r이 어떻게 되는 거?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r이 1일 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개로 쪼개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친절해. 왜? 지네들이 알아서 구간을 쪼개주고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이게 쪼개라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너희들은 자동으로 쪼개줘야 돼. 왜? 식을 잘 봐. 지금 너희들 무슨 식 보고 있는 거야? 리미트. 극한을 보고 있다 그치? 근데 어떤 리미트인데? n이 무한대를 향해 간단 말이야. x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극한 안에서는. 맞나요? 그럼 일단 상수 취급을 하면 되고 리미트 안에서는 누가 움직여? n이라는 녀석이 무한히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구나. 근데 뒤에 있는 리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녀석의 n승과 어떤 녀석의 n승 등비 수열로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자 절대값 x가 1보다 커지게 되면 리미트 x의 n승이 어떻게 되어요? 분명히 무한히 발산하겠지.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지면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x의 n승은 분명히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 녀석의 형태로 만들어 준 거야 지금 x의 범위를 쪼개준 게. 그러면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저 녀석은 어떻게 돼요? 무한히 커지는 녀석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밑이 큰 녀석들이 계수 B로 들어가면 되는데 밑은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 녀석들이 계수 B로 들어가면 되지. 맞니? 얘네들은 그냥 1, 2x, 1이라고 해서 하나의 상수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이 계수 B만 보면 되는 거지. 알겠어? x는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그냥 얼마인지 모르는 그냥 상수인 거야. 맞아? 맞아? 네. 지금 나는 n만 무한히 커지는 그 녀석으로 보고 있는 거고 x는 그냥 얼마인지 몰라. 모르는 그냥 하나의 상수값. 그래서 내가 그냥 4개로 쪼개놓은 거야. 그 x들을. 상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이 녀석이 뭐가 돼? 계수비 따져주면 x예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지게 되면 x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 녀석의 n승이야. 어때? 분명히 0으로 수렴하지. 그러면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럼 뭐야? 1분의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영우씨? 맞아요? 주은씨? 네. 맞나요? 이해됐어요? 그다음 세 번째 x가 1이면 대입하면 되지.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 얼마? 2분의 4. 얘는 얼마? 그냥 2라는 값.
마지막 x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어때? 2가 됐다가 0이 됐다가 2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진동하지. 그러니까 있어 없어 이런가? 아예 없음. 존재할 수 없음. 분모가 2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진동하는 데다가 분모가 0이라는 이상한 값이 나와버리니 당연히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어떤 거? 2번? 요거? 자, x의 n승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분명히 0으로 수렴한다고 했지 아까 등비 수렴 조건에서 맞지? 그러면 얘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 0. 그러면은 0 더하기 1분의 얘도 어디를 향해 가? 0. 0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래서 1분의 2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 x의 n승이 0으로 가니까 얘도 0을 향해 가겠지. x 곱하기 x의 n승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렇게 된 거예요. x 값은 아직까지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했지 얼마라고 단정을 짓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x의 형태 유지한 거고 얘들은 근데 0으로 가는 거지. 문제 알겠어?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뭘로 연결시켜주자? 얘가 만약에 내가 fx라고 한다면 그럼 뭐야? fx가 x인 거 fx가 2x 플러스 1인 거 f1의 함수값이 2인 거 f-1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몇 번에 있어요? fx라는 말, 여기 있네. 19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문제 알겠어? 알겠어요? 네. 자, 함수 fx라는 놈을 뭘로 정의하고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 맞아? 그때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왜? x 값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되고 9분의 2 넣어주면 되고 3을 넣어주면 되거든. 맞니?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요런 문제로 확 바뀌어버렸다 쳐봐. 함수의 그래프 찾아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 x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즉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에서, 세 번째 x가 1인 경우,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거 이제 이렇게 구간 나눠서 각각의 함수를 이 범위에서의 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범위에서의 함수 fx는 이 식이 나오고요. 세 번째 fx는 어떻게 돼요? x가 1인 거니까 그냥 1일 때의 함수 값이 되고요.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 값이 되어요. 근데 존재하지 않죠. 내가 네. 이 만든 문제에서는. 저기서는 존재할지 몰라도. 맞음? 네. 맞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고? 첫 번째. 어떤 경우? 왜 이렇게? 절대값이 어? 1보다 작아. 왜요? 뭐? 왜? 뭐가 왜 이래? 아니, 이게 되게 안 됐잖아. 응. 자, 아무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얘는 뭐 말하는 거?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얘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점선을 그려놓은 왼쪽과 이 점선의 오른쪽만 그려줄 거야. 어떤 함수로? x라는 함수로. 그러면 어떤 함수를 따져주면 돼? 요렇게 생긴 함수 따져주면 된다, 그렇지? 그럼 이 함수에서 어느 범위에서만? 이 범위에서만 가져가 달라는 얘기. 네. 맞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거는 내가 아까 써놨는데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그려주면 돼.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데요? 2x 플러스 1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넣어주면 3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 어떻게 생긴 거? 마이너스 1,1과 1,3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직선이 그려질 거야. 맞아? 네. 그러면 이거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죠. 어떻게? 요렇게.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했는데 어떤 거? 이런 식으로요. 그래프 같은 거 직접 그리라고. 어. 이런 거 식 같은 게 나와 있으면요. 어. 식을 자기가 구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서 식 구하고 그래프까지 그려야 완전 다. 중학교 때는 그렇지. 고등학교 때는 이게 문제로 안 나오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 거고. 수행평가에서 이런 거 열심히 나오겠지. 근데. 재밌겠다. 재밌겠다고? 그치, 맞추면 재밌지. 맞출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어떤 경우? x가 1인 경우. 왜? 어? 이 소리인데 왜? 포함 안 포함. x가 1일 때 이런 값을
가져주면 돼요.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있겠네요. 그거 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뭘? 아닌데 뭐 히읗 들어가면 뭐 부르지 않았나? 히읗? 아닌데. 한글 파괴. 아니야. 히읗. 흉, 아니요. 흉, 이응. 둘. 아니요. 우리 저거 뭘 불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 자, 마이너스일 때는 함수값이 정해지지 않으니 안 찍어주면 돼요.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지금 저 함수의 그래프 너희들이 구간 나눠가지고 그려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풀진 않을 거야. 집에서 풀어줄 수 있겠니? 네.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동영상 강의 보면서 요거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 다시 한번 해봐. 네. 그거 보면서 그대로 답습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요 정도 연습을 했어.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요런 거. 106번 같은 거. 풀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어보신 거겠죠? 그렇죠? 얘는 요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더 기본이야. 알았어? 왜? 얘는 함수 가지고 막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그냥 R이다 보니까 그냥 R 범위 나눠서 극한값 찾으면 끝. 자, 첫 번째 R이 0보다 크대. 그럼 저 부분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원래라면 이 말이 없다면 너희들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보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1보다 작을 절대값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R이 1일 때, 그렇지, R이 1일 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개를 따져줘야 되는데 처음에 문제가 뭐로 나왔어? 0보다 크다,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 굳이 절대값 필요하니? 필요 없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구간을 쪼개주면 돼? R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어떻게 범위 쪼개져요? R이 1보다 작을 때? 그렇지, 1보다 작을 때. 근데 0보다는 클 때. 세 번째, R이 1일 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음, 음수니까. 이렇게 세 개로만 쪼개주면 되잖아. R이 맞니?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알죠? 누가 R의 n승이 맞니? 그럼 계수비로 따져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1. 두 번째, 만약에 R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얘네들은 0,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3이요. 세 번째, R 값이 1이 되면 2분의 마이너스 2, 즉 얼마? 마이너스 1이요. 답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는 R분의 1,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3, 세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답을 써줘야 이게 답인 거예요. 뭔지 알겠음? 네. 알겠음? 어떻게 구간 나누는 건지 알겠어? 기본으로 구간 나누는 게 뭐라고 했지? 이 네 개야, 이 네 개. 그게 저 문제로 나오면 답 3번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구간별로? 네, 이 세 개 다 쓴 게 답이에요. 오, 하나라도 빠지거나 이런 거 범위 안 적어주거나 하면 그냥 틀린 거예요. 대단 2점 각. 그럴 수도 시험에 있지. 나오죠. 그렇지. 서술이면 2점씩, 2점씩, 2점씩 해서 6점. 근데 6점씩은 너무 쉽잖아. 이 정도면 한 4점짜리 해놓고 이거 1점 해놓고 제대로 맞게 썼으면 4점 주고 하나라도 틀리면 1점씩 가겠지. 저희 학교는 보통 2개 틀리면 아예 다 틀렸다 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채점 기준은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나 같으면 하나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할걸.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평생 안 하잖아. 너무 악독해질 것 같아. 완벽을 추구하는. 피폐해져요 더 여기가. 몰라.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니까 난 채점하기 싫으니까 그 됐어. 학교가 더 재밌네. 어? 학교가 더 재밌네. 학교가 더 재밌다고? 학교 선생님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네, 약간 수학 여행도 같이 가고. 뭔가 재밌을까 우리랑 다른 쌤들이? 과연? 애들이 몰라. 나이 학교에서 먹어도 재미없을 수 있어. 몰라. 나는 학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상주하는 곳은 어디야? 선생은 학교 선생 교무실이잖아. 근데 애들이 교무실 놀러 오냐 잘? 놀러 온다면 다행인 거고. 쌤은 놀러 오길 원하는 보통 교실에서 놀잖아 애들은. 대부분 애들은 네. 선생님한테 쌤 하면서 막 교무실 쌤은 와서 초등학교 놀고 하잖아. 교사가 낫겠다 그러면. 아니야 그건 싫어. 난 초등학생 못 따라. 근데 이거 쌤 따라 다르니까. 그치 그건 좀 그렇지. 근데 나 학원 선생은 어때? 항상 교실에 상주하고 있지. 물론 교무실에 있는 학원도 있긴 하지만 전에 학원은 교무실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적었는데 교실에 상주하고 있으면 애들은 그냥 나한테 그냥 찾아오면 되는 거거든. 애들이 오기도 편하고 놀기도 편하고 얘기하기도 편하잖아. 그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 뭐 같이 뭘 놀러 가고 이런 거는 없지만 학원에. 나중에 가면 되죠. 그렇지 가면 되지. 너희들도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한번 놀러 가자. 그렇지. 같이 노래방 한번 가볼까? 노래방 가면 지섭이 막 변하는 거 아니야? 쌤 여기 이 건물을 한번 탐방을 쫙 해보죠. 하루 만에. 굳이? 네.
여기 몇 6층 층에 뭐 가볼까? 있고 몇 층에 뭐 있고 몇 층에 뭐 있어요? 6층에 수학학원 하나 있던데 거기 가볼까? 아, 어? 수능이 근데 그 6층에 뭐 좀 있잖아. 112 그것도 있고 아 뭐 몇 개 있구만. 비밀이 수학과학 여기도 수학 하나 있잖아. 7층에도 웨스마스터. 맞아. 웨스마스터 이제 곧 망해가. 혹시 아냐? 그 선생님이 이거 본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니까 사진 성함 알면. 내 유튜브 강의에 이상한 사람들이 댓글 달기 시작했어. 뭐라고요? 혹시 기본 그 수학 하를 수학 상은 내가 기초 개념, 기본 정석, 기본 개념 그리고 심화 개념을 다 찍었거든. 네. 근데 수학 하는 기초 개념 다음에 심화로 바로 넘어가니까 누가 댓글 달았어. 기본 개념은 혹시 올려주시나요? 라고. 그런 식으로 댓글. 꾸준히 챙겨보나 봐요. 그런 거. 아니요, 기본 개념은 기본 정석 교재는 선정하지 않아서 따로 찍진 않는다고 그렇게 댓글 달아줬거든.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젊은 층 같아요. 걔는 학생인 것 같고 그리고 몇몇 학원 선생님들이 내 걸 구독을 눌러놨어. 몇몇 학원 선생님들이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그 선생님들 보고 있나? 얘 찍고 있어요 지금? 지금 찍고 있지. 와. 보고 있나? 178이 10만 원이라네. 얼마요? 아니 시티지. 어디 갔어? 중국이. 시트지예요. 쌤 포도향 엄청나요. 응? 좋아요? 뭐라? 포도향. 포도야? 내 차에서 나는데. 나중에 타러 차에 갈게요. 있는 거랑 똑같은. 저 차에서 냄새 나는 거 싫어해요. 저 시트지 뭐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어지러워. 뭐 한 명씩 얘기할까? 저 시트지 뭐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뭐? 뭐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뭐로 붙어져 있긴 시트지가 뒤에 끈끈이가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 시트지가 팔아. 그럼 저 뛰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왜 뛰어? 왜 아. 뛰어? 원래 여기 강의실 유리였잖아. 유리로 된 칠판이었잖아. 네. 거기 그냥 붙인 거야. 응. 딴 거 그대로 다 있잖아. 그래. 이 밑에 그냥 유리야 유리. 내가 붙인 거야 시트지. 돈 아끼려고. 선생님 돈을 산 거 아니죠? 학원 돈으로 샀지. 그냥 이제 칠판 자체를 아예 붙여달라고 하거나 시공업자를 부르면 비싸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붙인 거야. 서건쌤이나 전원쌤이나 해서. 맞아. 시트지가 게다가 더 싸. 완전 싸 그치. 여기도. 이거는 좀 해지거나 하면은 그냥 뜯어내버리고 다시 붙이면 되니까. 칠판이 얼마 정도 하나요? 칠판은 한 40만 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사실 조금 더 30, 40 정도 하겠다.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한 이 정도쯤 되는 사이즈가 36만 원인가 들었거든. 알고 있거든. 사이즈가 아무튼 내가 제작을 맡기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에 맞게 하면 난 거의 4만 원쯤 하겠지. 아무튼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진구 쌤이 이거 시트지 얼마냐고 본인도 막 바꾸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영어는 화이트보드인데. 근데 유리가 좀 멋진데. 영어는. 그리고 이게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지우개를 관리를 똑바로 안 하잖아. 그러면 지우면 하얘. 맞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빨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빨러 가잖아 그냥. 난 내가 봐도 조금 부지런한 편에 속하고. 좀 여러 개 구비를 해두면 안 돼요? 여기도 많이 있고 여기도 새 거 더 있어. 근데 쌤 수업이 몇 시간인데. 그리고 이거 말고 새 거 또 더 있어. 저 뒤에. 근데 그거 엄청 부들부들해서 기분 좋아요. 아직 새 거라서. 이거 또 오래되면 너덜너덜해서 얇아서 금방 너덜너덜해져. 좀 사야지. 응? 물론 기억이 안 나. 여러 개 사. 어? 뭐라고? 뭐라는 거야? 더 먹는다고? 더 먹어. 자, 한번 보자. 유형 20번.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있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풀이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풀이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식을 이용하는 방식. 둘 다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사실 식으로만 풀어도 되는데 가끔씩 그래프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존재하거든. 그 문제 때문에 두 가지 풀이 방식으로 일부러 알려주는 거야. 알았니? 네. 자, 얘를 일단 그래프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그래프는 함수고 사실 지금은 뭐야? 수열이야. 근데 수열과 함수는 똑같은 개념이라 그래서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함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지만 수열은 무조건 어때? 자연수 값만 가졌잖아. 즉 수열은 뭐라고 생각해보려면 된다. 함수랑 똑같은데 정의역이 자연수로 한정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지금 저기 있는 녀석을 잘 봐요. an 플러스 1은 뭐예요? 2분의 1 an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a2가 뭐가 되는니?
2분의 1 곱하기 A1 플러스 3이요. 그러면 A3는 뭐가 되는데 2분의 1에 A2 플러스 3이요. 자, 여기서 처음에 내가 A1을 이제 AN을 넣었어. 어디다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3에다가 넣었더니 A2가 나왔지. 근데 그 나온 값을 어디로? 다시 그렇게 생긴 녀석으로 대입을 하고 있잖아. 맞아요. 또 A4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A3 플러스 3이 되거든. 그러면 이런 계산을 통해서 얻은 얘도 어떻게 돼? A3를 향해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되잖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 fx라고 하는 놈이 누군데? 2분의 1에 x 플러스 3이래. 거기다가 어떻게 해보자. x에다가 얼마를 넣어볼까? 뭐 어떤 값을 넣어보자. x1이라고 하는 값을. 그래서 얻은 녀석이 뭔가가 나왔어. 맞냐? 그 나온 값을 다시 한번 넣어보자. 어디다가? 2분의 1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3에다가 그렇게 해서 또 어떤 y 값을 얻게 되잖아요. 맞나요? 네. 자, x1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함수에 넣은 값을 a1이라고 해볼까? 얘도 똑같이 a1이라고 하는 값을 처음에 x에 집어넣었어. 그때 나온 y의 값이 a2예요. 근데 그 y 값을 다시 한번 정의역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자, 잘 한번 기억해봐. 공역으로서 분명히 치역으로서 분명히 a2라는 놈이 y 값이야. 그렇지? y 값이니까 치역으로 나왔어. 근데 그 y 값이 다시 x로 돌아와. y를 x로 보내주는 녀석이 누구였어? y는 x.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2분의 1x 플러스 3이니까 0,3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는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야. 네. 그리고 y는 x는 어디 있어? 요렇게 생긴 녀석일 거야. 맞니? 네. 자, 처음에 얼마를 넣었니? A1이라고 하는 놈을 넣었어. 그치? 그 놈을 내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A1을 넣었어. 어디다가? 이 흰색 함수에다가 넣었어. 얼마 나왔어? 얘가 나왔어. 맞지? 얘가 A2야. 그 A2를 다시 한번 정의역으로 사용을 해야만 해. 그치? 옆에다 써줄까? 지석이 잘 안 보이지? 못 풀어지겠다. 다시 한번 그림 그려서 다시 설명해줄게. 자, 다시. 분명히 좌표 표면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있습니다.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은 분명히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얘를 내가 3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지금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야.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y는 x라고 하는 녀석을 일단 한번 그어놔 볼게. 오케이? 자, 여기에서 a1이라고 하는 놈을 분명히 첫 번째 요 함수에다가 집어넣었다 그치? 자, 넣었어. 나온 값이 얼마예요? 여기에 있는 a2예요. 그 a2라는 값을 다시 한번 정의역으로 사용하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y는 x에 튕겨가지고 여기 있는 이 녀석 얘가 바로 a2지. 그걸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줄 거야. 그럼 나오는 y 값이 얼만데? 얘가 a3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또 이 a3를 어떻게 해줘야 돼? 또 2분의 1에다가 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그렇게 해서 얻은 놈을 a4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 a3를 다시 한번 정의역으로 이제 함수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다시 x 쪽으로 돌아와야 되니 또 yx에 튕겨가지고 a3가 여기로 왔고 집어넣어주면 어디? 여기로 간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렇지. 점점 계속 다가간다. 어디로? 요 녀석으로. 요 녀석은 뭔데? 교점. 누구랑 누구의 교점? 2분의 1 x 플러스 3 그리고 x. 그렇지. 그러면 2분의 1 x가 넘어가면은 3은 뭐예요? 2분의 1 x예요. 따라서 x는 뭐예요? 6이에요. 이 점이 뭐예요? 6,6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6이에요. 와. 알겠어? 이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인정. 오케이? 두 번째. 그냥 단순하게 수열의 극한 리미트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AN이 지금 값을 물어봤어. 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당연히 1, 2, 3, 4, 5에 답이 있는 거 보니까 뭐야? 분명히 수렴하지. 얼마로? 몰라. 알파로 수렴하지. 맞지? 근데 그 녀석이 뭐랑 똑같은데? AN 플러스 1의 극한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에서 양변에 뭘 대입해봐? 리미트를 넣어봐. 그러면은 얘는 뭐야? 알파요. 얘는 뭐야? 2분의 1 알파 플러스 3이요. 그게 같아지세요. 그럼 답은 뭐야? 6이요. 맞아, 이게- 이거 그때도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저 두 가지로 알아달라고 했어. 정말 시간이 정말. 그리고 세 번째 풀이가 점화식. 아마 이 문제는 첫째 항을 7이라고 제공하고 있는 거 보니 분명히 점화식을 가지고 풀고 있을 거야. 알겠어? 근데 점화식은 안 배우는 학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는 복잡하다 보니까 굳이 그 풀이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그럼 서술형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점화식으로 풀어야지. 근데 여기 있는 학교들 보면은 점화식이 지금 학교 시험 범위에 빠진 학교가 많았지. 분명히 이거 서술형으로는 못 물어봐. 그래서 요걸로 풀거나 이걸로 풀기만 하면 끝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근데 평리는 내가 이거 좀 시험 범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그거잖아.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Q. 이것까지는 시험에 나왔었어. 농장 몇 얼마큼 줄이고. 응, 그래 그런 거. 소금물 문제도 있고 막. 맞아.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누구 뒤로 쭉 넘어가 봐. 몇 번? 없네. 없단 말고. 배라 먹고 싶다. 길라. 아, 근데 지금 시간에 가면요 어? 맛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맛이 여러 여러 가지가 맛이 없다고? 네. 제가 좋아하는 맛들은 거의 다. 아몬드 봉봉.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몬드 봉봉. 그다음에 맛있어요. 뉴욕 치즈 케이크인가?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은 난 너무 달아서 좀 별로더라. 제 초딩 입맛이 저에게 딱. 그렇지. 초콜릿 좋아하는 애들은 엄마는 외계인 좋아할 거야. 난 녹차 어쩌고 나왔는데 맛있어요. 레인보우 뭐지? 그거 너무 싫어. 레인보우 샤베트. 엄청 신 거 아니에요? 아니가? 조금 새콤해. 신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아무튼 요 112번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요? 에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수업하도록 하고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몇 번이냐면 115. 왜? 왜? 자, 요 115번 요거 별표 하나 쳐놔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고 요거 설명하면서 내가 별로 다양하진 않겠죠. 아무튼 뭐 다양하다고 치면 다양한 거지. 다양한 샌드위치 정리 문제들 몇 개 좀 소개 더 해줄게. 그래봤자 막 2문제 더 있어. 요거 알았어? 참고지 문제도 포함해서 전에 분명히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해 줄게요. 알았죠? 네. 자, 오케이.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그러면 남은 수요일까지 전부 다 풀어오면 된다. 알겠지?